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줄여서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일과 그리고 26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열기로 앞서서 국회 법사위는 통과를 시켰고, 법사위 차원에서 물론 여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19일에는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물들의 추가적인 면면이 좀 오늘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증인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로 의결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렸는데, 일단 요 이름들만 보더라도 대충 왜 부르게 되는지, 왜 추가로 했는지에 대한 대목은 충분히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명품백 수수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상규명에 대해서 검찰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더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아마 전 좀 난감해질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제 오늘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라든지 사실상 행정 실무를 아크로비스타 때부터 같이 봐줬던 그 직원이 현재 영부인의 업무를 봐주는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검찰 조사에 가서 했던 얘기들이 과거에 아주 최근까지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여당의 인사들이 했던 얘기, 그리고 권익위에서, 우리 국가기관인 권익위에서 했던 얘기와 다소가 아니라 상당 부분 배치된 내용이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하고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진석 실장이라면 굉장히 난감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여러 건이 걸려 있겠죠.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당 내부에 있는 텔레그램 사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뭐랄까요, 최근에 제보나 한간의 일각의 설에 따르자면 김건희 여사가 수석 비서관 중에 누군가를 불러서 질타를 했다, 이제 이런 설이 여의도 정가에 한때 돌았던 적이 있고, 그 내용이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정무수석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도 아마 좀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장, 이 기록관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혹시나 뭔가 질의할 게 있다면 질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거는 제가 지금 직감적으로 듣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엔 최근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차장 직무대행을 보면서 실제 공수처가 응당해야 되는 올바른 수사 방향을 압력을 넣었다든지 제대로 진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압력을 넣은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어 왔는데, 그 인물이 혹시 송창진 아니냐라는 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된 것은 여러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왔지만, 송창진이라는 인물이 혹시나 이종호라는 인물을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점, 이런 것들을 혹시나 그런 의혹이 있다면 JTBC에서는 익명으로 부장검사, 그리고 과거 차장 직무대행,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많이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불러서 이 최수근 해병과 관련된
이 수사무마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바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의 수사를 혹시나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제 그 대목을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 더 있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뭐 이분은 뻔하죠. 영부인 관련해서 질문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사실은 이 인물들 말고도 기존에 알려졌던 30명이 넘는 참고인 증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실제 참석하게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의 권한으로 또 법사위의 권한으로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뭐 강제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이 있지 않게끔 알아서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청문회 사례들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더라도 사실 좀 그런 압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도 다 줄줄이 나와서 비록 증인 선서는 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했었잖아요. 참석을 했었잖아요. 뭐 심지어 이번에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증인 채택을 법사위에서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국회가 22대 국회에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은 아마도 이 투표를 한 범야권의 투표를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는 대목일 텐데요. 실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 또 참고인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뭐 당연히 응당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좀 미온적인 태도로 이 수사를 임해왔다면 이 청문회를 보고도 우리 수사기관들이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왜냐하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새로운 사실들이 또한 순환적으로 작용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정진석 등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일찍이 밝혔고 이 대통령실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찾아가서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볼썽사나운 일들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크게는 기대하지 않는데 아마 필요한 인원들만 대통령실에서 소수가 나와서 참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의 이 대통령실 참모들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능구렁이 같이 답변들을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아사모사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일부 당황하거나 뭐 관료 출신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서 이 청문회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정진석 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응당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다 나와야 한다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뭐 이 최수근 해병이 벌써 이제 7월 19일이면 일주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이런 청문회를 열면서 증인 참고인 불러다가 진실 규명이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이 현실이 사실은 비참하기도 하고 슬픈 거죠. 기존에 원래 발빠르게 수사해서 발빠르게 결론을 냈다면 또 특검이 이미 일찍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규명은 더디고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도 수사기관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청문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